저는 좀 더 이 세부 조항, 세부 어떤 규정들을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매번 청문회 때마다 이 야당에서는 또 왜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느냐. 맞아요. 또 이 후보자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뭐 고지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앞에 청문회 시간을 다 지금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행 후보자의 지금까지의 태도나 자료 제출 문제는 좀 심각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9월 24일에 청문회 때 모든 주식 거래 내역 경영 상태를 투명하게 전부 공개하겠다고 수도 없이 말씀드렸으니 맞아요, 지켜봐 맞아요. 주십시오.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본인의 주식을 이를테면 주식 파킹 논란 신호이한테 네. 그리고 그거를 되사는데 그거를 회사 돈으로 쓰는 배임 논란 이거는 사실 범죄거든요. 네. 그럼 이런 거를 요청을 했는데 지금 하나도 공개를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어제 저희가 예고를 해드렸습니다만 지금 국회에서는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유인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전 상황까지 좀 보니까요.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고 있는데요. 이 얘기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민지숙 기자, 이 네.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어제 우리가 이 청문회 하면은 여당 뭐 보이콧할 거다 이렇게 전해졌는데 지금 정상 진행되고 있어요. 이게 하루 만에 뭐가 반전이 됐나 보죠? 맞습니다. 어제 오후 늦은 시간에 양당 원내대표가 만나 상견례를 했죠. 맞아요. 이 자리에서 청문회만큼은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자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하루 전날까지 진통 끝에 오늘 오전 예정대로 청문회 개최가 됐는데요. 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정식 사과가 없으면 청문회 불참하겠다 했었죠. 맞아요. 하지만 오늘 청문회를 진행하는 전체 회의에서 권인숙 여성가족위원장이 야당 주도로 앞서 일정을 정한 것에 대해서 유감 표시를 하면서 여당도 청문회 일정에 정상적으로 참여를 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시작된 청문회, 시작부터 여야 간 고성이 오갔는데요. 현장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청문회 서면 답변도 불성실한 데다가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는 후보자의 발언과는 달리 배우자 및 직계 비속에 대해서는 일체의 정보 제공에 동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는데요. 저희 딸은 지금 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니 그렇게 상세하게 얘기하실 건 아니고요. 네네, 그래서 그건 언제까지 할수 제출할 수 없고요. 있는 거를 언제까지 그건 제출하시겠다고. 아니, 그래서 그거는 예. 할 수 없고요. 아니 제가 예, 청문회 제출하라고 하는 때 다 겁니다. 네네. 장관에게 네. 자료 요청 가능하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현정 의원님,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 김행 후보자가 지금 국회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을 거의 하지 않는다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시작부터 이 자료 제출 문제로 신경전이 아주 뜨거워요. 그러니까 최근에 일어났던 모든 청문회가 바로 이 자료 제출 문제 때문에 참 초반기에 전부 다 파행을 겪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 청문회에서 보면 본인의 고지가 본인과 직계 가족, 그다음에 이제 자녀들 같은 경우, 분간 가족 같은 경우는 거부할 수 있어요. 네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해서는 좀 더 충분한 자료가 필요한데 네. 그 자료들이 이제 제대로 제출되지 않고 또 청문회 당일 날에도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가 이제 제출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상당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저는 좀 더 이 세부 조항, 세부 어떤 규정들을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매번 청문회 때마다 이 야당에서는 또 왜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느냐. 맞아요. 또 이 후보자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뭐 고지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앞에 청문회 시간을 다 지금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테이프 돌려서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보면. 똑같은 현상들이 지금 모든 청문회 똑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부분까지 정말 자료를 제출할 것인지 우리가 최근에는 또 보면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또 강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후보자 개인뿐만 아니라 자녀들, 즉 분가한 자녀들까지도 다 공개된다 그러면 이게 또 사생활 침해 여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럴 소지도 있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전체 국회 차원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자료를 할 것인지에 대해 좀 미리 규정을 하고 만약에 자료 제출하지 않을 경우는 또 한편으로 보면 좀 뭔가 이 벌칙을 하는 이런 규정도 만들어서 후보자가 참 이 청문회 전에 그래도 자료 제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야 이 정치권이 지금 이현정 의원이 얘기했던 요 부분들
프레스룸 라이브를 통해서 꼭 좀 이렇게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임재 변호사, 이 자료 제출 문제도 그렇지만 이 김행 후보자 관련한 쟁점들도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네, 이제 크게 두 가지 꼽아보자면요. 지금 주식 파킹 논란,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으로 인해 임명이 되었다는 논란, 이 두 가지 좀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 김 후보자가 공동으로 창업한 이제 위키트리 소설 뉴스의 주식 관련한 문제가 있습니다. 네네. 김 후보자가 청와대 대변인으로 임명된 2013년도에 자신과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던 소설 뉴스 주식을 본인 주식은 공동 창업자에게 그리고 배우자의 주식은 신우이에게 매각을 했다가 다시 되샀다. 그러니까 일명 주식 파킹으로 인해서 백지 신탁 제도를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 백지 신탁을 못하게 하는 것을 피하게 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었냐. 이렇게 주식을 다시 누구에게 팔았다가 되산 부분에 대해서 야당은 이거는 꼼수 주식 파킹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김 후보자는 폐업을 고민하다 주주 피해가 없도록 전량을 다시 매입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으로 인해서 임명이 된 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네. 2번 정도 만난 것이 전부다. 이렇게 김 후보자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야당 측에서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좀 맞서고 있으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시끄러운 상태입니다. 자, 이 김행 후보자가요, 그간에 뭐 본인과 관련한 여러 의혹들이 보도가 됐고 기자들도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때마다 한결같이 얘기한 게 청문회에서 모든 걸 밝히겠다였습니다. 그 청문회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자, 김행 후보자 어떤 답변들을 했을까요?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위키트리가 생성한 콘텐츠를 스티밋에 업로드하면 스티밋은 코인으로 기사 비용을 줘요. 위키트리는 더 많은 코인을 받기 위해서 어비징까지 합니다. 결과적으로 어마어마한 코인을 축적했을 거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 후보자께서는 코인 지갑을 오픈해서 내역을 공개하실 수 있습니까? 저희 회사는 코인을 스티밋하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거짓말.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내역 공개하세요. 네, 아니 없어요. 아니, 없는데 그런 소리 어떻게 마- 내역을 이 명확하게 공개를 나와 합니까? 있는 다음 그리고 넘겨주시면 저요 코인쟁이 이걸로 아닙니다. 돈 벌었어요. 아니에요, 이걸로 돈 아닙니다. 벌었는데 그걸로 돈 번 적 이걸로 없습니다. 돈 벌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2번 만난 게 전부입니까? 네, 제 기억엔 분명히 그렇습니다. 월단회에서도 만나지 못했습니까? 저 월단의 회원 아니거든요. 네, 회원 아닌 거 압니다. 아시죠? 저 나이가 월단의 많아서 월단회 회원에 안 껴주는 거죠. 저 월단의 회원도 아니고요. 월단의 회원이 누군지도 몰라요. 김준래 대표,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 이제 청문회 좀 보고 오셨을 텐데, 네. 자, 청문회에서 모든 걸 밝히겠다. 그전까지 지금까지 보신 것들 다 밝혔던가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일단 저기서 나온 스티밋 얘기부터 짧게 말씀드리면은 이게 스티밋이라는 데가 뭐였냐면은 이제 새로 코인을 이제 만들고 여기에다가 글을 올리면은 코인을 조회수에 따라서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도 많이 올렸고 네. 이제 뭐 저런 언론사, 인터넷 언론사 같은 데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게 뭐 위키트리가 받았을 수도 있죠. 저거는 그러니까 원래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일종의 보상 체계예요. 사실 저것까지 문제를 삼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코인은 너무 이를테면은 죄악시하는 분위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실제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네네. 어쨌든 뭐 그런 거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저 김행 후보자의 지금까지 태도나 자료 제출 문제는 좀 심각해요. 왜냐하면은 본인이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9월 24일에 청문회 때 모든 주식 거래 내역 경영 상태를 투명하게 전부 공개하겠다고 수도 없이 말씀드렸으니 맞아요, 지켜봐 맞아요. 주십시오.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본인의 주식을 이를테면 주식 파킹 논란 신우이한테 네. 그리고 그거를 되사는데 그거를 회사 돈으로 쓰는 배임 논란 이거는 사실 범죄거든요. 네. 그럼 이런 거를 요청을 했는데 지금 하나도 공개를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말한 것도 다 지키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심각한 자격의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한 이유는 인사권자가 어찌 됐든 임명을 할 거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야당하고 뭐 이제 잘 싸우는 장관, 뭐 대차게 싸우는 전사형 장관 뭐 이렇게 해서 지금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여야를 떠나서 이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장관이 최근에 있었습니까? 후보자가? 그러니까 저는 좀 심각하다. 이거는 좀 여권에서 대통령이 좀 신중하게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지금 네. 김준일 에디터 발언 중에 뭐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뭐 주식 파킹 문제라든지 논란이라든지 뭐 배임 얘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야당에서는 청문회를 할 게 아니고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할 후보자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원래 이제 공직자가 되려면 주식 백지 신탁을 해야 됩니다. 맞아요. 백지 신탁을 해서 일정한 기간에 이제 매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김행 후보자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에 이제 대변인을 했습니다. 했죠, 네. 그러면서 그때 공동 창업했던 위키트리를 이제 매각을 하고 백지 신탁을 해야 되니까요. 그다음에 그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되샀어요. 맞아요. 되샀는데 이게 이제 주식 파킹 논란이라는 이제 논란이 불려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여러 가지 이 가치 자체가 최근에는 위키트리라는 이 업체가 매출도 꽤 많이 나오는 것 같고 꽤 이제 그 가치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본인 말로는 당시에 굉장히 이제 회사 경영이 어려워서 잠시 다시 이제 본인이 샀다, 네네. 손해를 봤다, 뭐 등등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좀 더 이 오늘 청문회에서 좀 더 투명하게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의 논란의 소지는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백지 신탁 제도가 공직자의 어떤 됐을 경우에 주식 투자나 어떤 이권 행위 이걸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 이런 방식이면 예를 들어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회사를 그 친척한테 맡기고 다시 되샀다? 뭐 아니면 이게 정상적인 거래했다면 모르겠지만 이런 의혹들이 충분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이 이 부분 관련해서 본인도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좀 투명하게 좀 밝혀서 만약 문제가 있다 그러면 또 이거는 뭐 일단 수사기관에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보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청문회가 뭐 한창 진행 중이고요. 아직 뭐 남은 시간도 좀 꽤 됩니다. 김행 후보자 어떻게 좀 해명을 하는지 이 부분 좀 계속해서 좀 보겠고요. 이와 함께 유인촌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전 상황 여기는 또 어땠을까요? 한번 영상 한번 보시죠. 이 모든 사건들은 전부 15년 전 후보자가 스스로 자행한 일입니다. 장관에 있을 때 한 일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겪은 자가 있는데 행한 자는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계신 건데요. 장관 당시에 자고 계셨습니까? 후보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블랙리스트, 검열 정말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 것이 있었다고 수많은 예술인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들은 무엇입니까?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괴담입니까? 괴담까지는 아니더라도요. 15년 전에 그 인물들을 다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기상 증명서를 살펴보니까 담보대출 없이 아파트를 매입했더라고요. 무직 상태에서 능력이 뛰어난 겁니까? 아니면 능력이 뛰어난 아빠 찬스를 사용한 것입니까? 제가 증여했다는 말씀도 자료에 분명히 명기를 했고요. 또 그에 따른 증여서에도 다 납부를 했고요. 제가 이제 공직 다 떠나고 아무 일도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김준일 에디터, 이 유인촌 장관 후보자도 뭐 쟁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영상에 봤던 MB 정부 시절에 이제 문체부 장관을 하면서 소위 문학의 블랙리스트에 관여를 했다 뭐 이런 의혹인데 뭐 또 후보자는 뭐 그런 실체도 없었다 일단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만약에 유인촌 장관 후보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면 저는 납득을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요? 뭐 이를테면 뭐 블랙리스트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장관으로 있을 때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개입하지도 않았고 본 적도 없다. 그러면은 지금 그런 논란들은 있지만은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됐으니까 저는 이거는 뭐 서로의 이제 입장 차이가 있는 건데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은 지금 국정원에서 문체부가 만든 게 아니라 국정원에서 만든 수없이 많은 문건들이 이미 다 확인이 돼가지고 지금 언론 보도만 해도 수십 개가 나왔습니다. 그 문건 제목들만 해도 오늘자 경향신문에는 예술계 종부 세력의 반정부 정치활동 무력화 문건 이게 이제 국정원에서 만든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게 언론 보도가 다 나오고 지금 다 확인이 되고 2017년에 그런 이제 그때 당시에 어떤 블랙리스트 활동에 대해서 그때 다 이제 검찰에서 수사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소가 안 됐다고 해서 그럼 이 문건이 없었던 건가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하게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저는 뭐 입장 차가 있으니까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역사를 완전히 되돌려버리려는 시도다. 좀 잘못된 지금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건 자체는 있었다. 국정원에서 만든 문건 자체는 있었다고 들었다. 하지만 나는 그 문건에 대해서 관여하거나 한 바는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면 어느 정도 수긍이 가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예. 자, 이현정 의원님 또 하나가 이제 아들 아파트 구입 자금에 대한 탈세 의혹이거든요. 이 부분. 근데 이제 블랙리스트 문제 조금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제 그 문체부에서 뭔가 만들고 이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업무 영역이 아니라는 문제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한 것 같고 지금 자녀들 아파트 구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큰아들과 작은아들에게 각 7억과 17억 정도를 증여해서 아파트를 이제 구입한 걸로 나오고 있고요. 또 증여서도 납부했다. 본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녀들 같은 경우는 독립생계를 유지할 경우에 고지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사생활 보호 측면에 있기 때문에
본인은 이제 했다라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뭐 거짓말 할 필요가 없는 문제 같아요. 만약에 그거는 뭐 국세 기록이 있다 그러면 뭐 문제가 된다면 만약에 증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납부하는데 그 증여세가 어디 출처인지 뭐 등등의 것은 뭐 간단하게 나올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나마 저 유인촌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게 청문회에서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본인이 거짓말 할 리는 없을 것 같고 뭐 자녀들이 아마 증여세를 당연히 이걸 납부를 할 겁니다. 납부를 할 텐데 본인이 증여했다고 그랬으니까 만약 안 했다 그러면 이거는 뭐 꽤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뭐 하기는 뭐 예. 저는 쉽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야당에서 나온 얘기들 들어보면 지금 뭐 김행 후보자나 유인촌 후보자나 청문 보고서 채택이 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신원식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청와대에서 아니 대통령실에서 다시 한번 인사청문 보고서 그 요구를 재송부를 했더라고요. 아까 이제 김준일 대표도 그렇죠. 잠깐 언급이 있었지만 뭐 어차피 뭐 임명이 될 거다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김행 후보자, 신원식 후보자, 유인촌 후보자 어쨌든 다 임명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 청문회가 있는 이유가 일단 국회 차원에서 한번 검증을 해서 네. 국회 의견을 하는 것인데 워낙 지금 여야 간의 어떤 치열한 이 경쟁이 있다 보니까 지금 청문 보고서가 최근에 거의 채택이 안 되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아마 이번 것도 보면 신원식 장관도 이미 벌써 장관 후보자도 지금 채택이 안 돼서 재송부 요청을 해서 아마 바로 임명할 것 같고요. 네네. 나머지 두 후보자 같은 경우도 저는 뭐 똑같은 전례를 밟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준일 대표 조금 좀 넓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지금 어쨌든 모든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야당에는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내일 본회의가 있는데 여기 이근영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도 지금 분위기에서는 또 부결될 가능성이 또 높아 보이고 그러면서 전국은 더 꽉꽉 막히고 이거 좀 뚫을 수 있는 이 해법 같은 거 혹시 김준일 대표가 생각하는 해법 같은 거 없으세요? 이거? 일단 뭐 이제 저분들이 어느 정권에서 나왔든 저는 부적격하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나왔든 뭐 노무현 정부에서 나왔든 박근혜 정부에 나왔든 굉장히 부적격한 분들을 이제 저 장관 후보자로 올린 거.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저런 논란이 없는 분들을 일단 올리셨으면 좋겠고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 이제 장관 후보자들이 청문회를 하면은 네. 그 중에서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 야당의 의견도 청취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은 그러면은 낙마를 시키겠다, 교체를 하겠다. 다른 사람들은 좀 이렇게 통과시켜다오 이러면서 이런 협상도 있었고 이런 있었죠. 대화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완전히 꽉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탓을 뭐 양쪽이 모두 탓을 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이거는 대통령의 탓이 저는 제일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여당 대표, 야당 대표 안 만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영수회담이 떠나서 한 번도 안 만난 거는 대한민국 역사상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야당 대표 안 만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대화를 안 하겠다라는 시그널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일단 국정 기조나 이런 것들을 조금 바꾸고 대화와 이런 것들 정치를 복원하려는 노력을 먼저 좀 보여주시면은 서로 조금 상승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더 위에서부터 좀 뚫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자, 청문회 상황 짚어봤습니다.